한국 사회가 초고령화로 진입하면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의 모임 참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감이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눈에 띄는 특정 행동들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3가지 치명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경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60대 이상 분들의 절반 이상이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행동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른 채 계속 반복한다면 소중한 인간관계를 잃을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랑과 비교, 관계를 깨뜨리는 말. 나이가 들수록 더 추해 보이는 말과 행동의 첫 번째는 바로 자랑과 비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이런 말들,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쌓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재산도 늘어나고 경험도 풍부해지며 자녀들도 성장해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좋은 일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 우리 아이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 병원에서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말, 심지어 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런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지난달 한 동호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김 씨가 모임 중간에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판교에 새 아파트를 사줬어요. 45평짜리인데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동안 월세 살면서 고생시켰는데 이제야 좀 효도하는 것 같아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회원들 중에는 여전히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자녀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모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랑은 더욱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듣는 자랑은 부러움이 아니라 좌절감과 위축감을 주게 됩니다. 자랑과 비교는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축하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모임에서도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결국 모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은 이런데 너희 집은 어떠니?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희 아이는? 이런 식의 비교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품위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특히 재산에 대한 자랑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금융, 자산, 연금 수령액 같은 이야기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자랑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시기와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도 약 하나 안 먹어, 병원 한 번 안 가봤어 같은 말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건강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런 자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꾸 꺼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같은 이야기들은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에 대한 자랑도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의 직장, 며느리나 사위의 배경, 손자 손녀의 성적 같은 이야기들은 다른 가정과 비교되기 쉽습니다.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것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맥 자랑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와 친해, 그 사람하고 같이 골프 쳐 같은 말들은 권위의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식의 과시는 더욱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겨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같은 따뜻한 관심이 자랑보다 훨씬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었는지입니다. 자랑과 비교 대신 배려와 격려를 선택한다면 우리 주변의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 기뻐하거나 가족들과만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말 친한 사이라면 조심스럽게 한두 번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기분을 줄지,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려가 바로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진정한 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를 무너뜨리는 뒷담화. 나이 들수록 더 추해 보이는 말과 행동의 두 번째는 바로 뒷담화입니다. 누군가 자리를 비운 순간 시작되는 그 말들,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뒷담화는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대화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뒷담화는 더욱 품이 없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듭니다. 뒷담화의 가장 큰 문제는 듣는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없을 때도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지난 가을 한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 몇 명이 카페에 모여 앉았는데 그중 한 분이 먼저 집에 간 회원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맨날 책도 제대로 안 읽고 와서는 아는 척만 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소리만 하던데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이 모두 어색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몇 개월 뒤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정보를 공유하는 거야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의 흠을 들추어내고 헐뜯는 행위는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해도 결국 뒷담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뒷담화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인 실수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60대, 70대가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서 지혜와 포용력을 기대하는데 뒷담화를 일삼는 모습을 보면 실망감이 더욱 클리다. 뒷담화의 심리적 동기를 보면 대부분 복수심이나 질투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일을 당했거나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은 것 같아서 속상할 때 직접 말할 수는 없으니 뒤에서 푸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평판만 나빠집니다. 뒷담화가 습관이 되면 모임 전체가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시작하지만 점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고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누가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든 사람이 자신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모임에서 뒷담화가 시작되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활발하고 즐거웠던 대화가 갑자기 무겁고 음침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발언을 조심하게 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모임 자체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가정사나 경제적 상황, 건강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들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뒷담화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때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뒷담화가 들통났을 때의 상황은 더욱 난처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과를 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관계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뒷담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푸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계만 복잡해집니다. 뒷담화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점이나 고마운 일들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따뜻한 마음가짐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시작한다면 적절히 화제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거나 우리 다른 이야기 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도 더 이상 뒷담화를 이어가기 어려워합니다. 뒷담화를 듣게 되었을 때는 그 내용을 다른 곳에 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소문이 점점 커지고 왜곡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소문의 전파자가 되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누군가에 대해 화가 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지입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되고 진정한 친구들을 얻게 됩니다.
대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힘드셨겠어요 라고 위로하거나 잘 해결되길 바라요 라고 응원하는 말이 뒷담화보다 훨씬 의미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신중함이 바로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적 태도, 모임을 망치는 행동. 나이 들수록 더 추해 보이는 말과 행동의 세 번째는 바로 자기중심적 태도입니다. 모임에서 혼자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중심적 태도란 모든 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모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기중심적 태도는 대화를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해도 그런데 말이야라며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려버립니다. 작년 여름 한 등산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중 한 분이 2시간 내내 자신의 건강관리법과 병원 이야기만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당뇨 진단받았을 때 말이야. 우리 주치의가 그러는데 내 검사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 같은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주제로 대화를 시도해도 금세 자신의 건강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모임의 참석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몇 개월 뒤에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대화에서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나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태도의 뿌리에는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려 없는 태도로 인해 더욱 경원시되기 쉽습니다. 모임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전체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잃게 되고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참석하는 모임은 피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읽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 경험을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젊은 사람들은 몰라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폄하합니다. 이런 태도는 세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모임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며 즐거워해야 할 대화가 한 사람의 독백으로 변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게 되고 모임의 재미가 사라집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많은 정보와 경험을 나누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적 태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임의 장소나 시간을 정할 때도 자신의 편의만 고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결정하려고 합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취향이나 알레르기, 경제적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주장합니다. 이런 모습은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와는 달라라는 식의 일반화된 비판은 세대 간의 소통을 막는 벽을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지적을 하면 화를 내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모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나이와 함께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모임의 핵심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라는 간단한 말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지루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과감하게 화제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모임의 결정 사항을 정할 때도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모임을 더욱 화목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지혜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을 누르려 하지 말고 따뜻한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모임에서는 함께 즐기자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그런 배려가 바로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진정한 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행동, 자랑과 비교, 뒷담화, 그리고 자기중심적 태도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듣기 전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